네, 한시 시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어제까지 폭우가 이어졌었는데요. 오늘은 맑은 하늘을 지금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양시장은요,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파란 불을 켠 상태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찾아가면 좋을지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특징주들 좀 살펴보기 전에요. 오후 네. 시황 좀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여전히 상승 탄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물가 지표도 오전에 안 좋게 나와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도 앞두고 있고 이번 주 시장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졌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했고 이 때문에 지수 움직임도 상당히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하기에는 오늘 끝날 때까지 CPI 발표를 앞두고 좀 계속해서 좀 이 관망세를 이어갈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 뭐랄까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오늘 장에서는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또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전장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 잠재적인 모멘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비관적으로 볼 내용은 아니지만은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오전장과 오후장 동안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걱정으로 계속해서 좀 일관되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CPI 발표 관망세가 있는데 앞서서 중국의 CPI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하회 소식이 나왔고 일단은 중국의 경기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이제는 조금 중국 안에서도 이 피크아웃을 좀 확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 CPI에 대한 부담도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섹터의 이 위험은 장이 끝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좀 이어갈 것 같고 하지만 이 잠재적 모멘텀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6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하락으로 지금 전환을 한 상태인데요. 개인만이 지금 양시장에서 순매수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 오후에 좀 더 담아가도 될까요, 대표님? 일단은 오전장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지수를 동반해서 하락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렇다 해서 투매적인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오전장과 현재까지도 올라간 것보다 떨어진 개체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목들 간에 이 투매 분위기는 나오진 않아서 저는 일단은 그동안에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었던 지수 움직임에 지수도 또 종목도 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떨어진 개체가 많기는 하지만 현재 투매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종목도 좀 쉬어가는 만큼 어떤 걱정보다는 조금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율도 오늘 좀 1,310원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조금 진정된 모습을 보이는 했는데요. 다시금 이렇게 오름세로 바꾸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환율에 대한 부담은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아무래도 CPI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좀 관망세에 대한 생각이 좀 짙은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좀 환율도 사실 꼼짝마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여 동안에요. 환율의 영향을 떠나서 외국인 수급이 우리 시장에 잘 찾아왔었거든요. 그 말은 즉슨 환율에 대한 좀 가파른 상승세가 아니라면은 현재 위치 안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된 자리다. 주가가 그러니까 지수가 낮은 위치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 경기 부양 정책이 주요 국가에서 나온다면 환율 통화적인 부분들에 대한 쏠림도 조금씩 시장에서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뭐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또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환율도 점차 조정될 수 있는 글로벌 주요 국가의 긴축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빠른 속도는 아니더라도 환율은 점차 조금씩 완화되지 않을까. 1,300원 이하대로 환율이 조정 나오는 것도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한 달여 동안 정말 환율에 대한 관망세가 짙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의 투심은 이 환율과 상관없이 9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들어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긴축 정책에 따라서 환율, 이 통화 쏠림도 좀 완화될 수 있다라고 기대해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오후 시황 간단하게 살펴본 만큼 이제 특징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업종은요, 건설입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로 건설주가 오늘 오름세가 강합니다. 오는 11월에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요 의제로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세계 최대 건설 사업인 이 네옴시티에 더해서 현재 원자력 발전소 수주 프로젝트가 논의될 것이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650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규모에 감이 잘 오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건가요? 저도 만져본 적이 없는 돈인데요. 일단 650조라고 한다면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라고 1년 동안 쓸 전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살림살이보다 더 큰 규모로 지금 이제 네옴시티가 구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비교하면 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연간 실적이 10조 원 정도 되니까 10조가 아닌가? 연간 실적이 한 50조 정도 되네요. 삼성전자가 한 5년치 혹은 7년치 벌어야 될 돈을 구축을 하는 거죠. 네. 이 삼성전자가 5년을 벌을 돈을 가지고 지금 네옴시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좀 실감이 오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프로젝트 이 네옴시티 모멘텀으로 현재 건설 업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에는 이 도로 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들이 또 구축이 또 필요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건설 그리고 원자력 등 다른 업종까지도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우디라는 국가를 보면은 이제 이 중동 국가이고 또 유전 사업을 하는, 그리고 저는 사막이라는 생각도 좀 네. 들거든요. 이제 좀 뭔가 불모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 같은 사막에 녹색 도시를 만든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그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고 뭔가 또 자원을 또 만들어야 될까? 그러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대단한 업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업적을 하는 데 있어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의 도시를 정말 뿅 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가장 큰 이득이 될 것은 건설 업황이 되지 않을까.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 도시가 운용될 수 있도록 에너지원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녹색 도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로 할 것이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최근에 와서는 가장 큰 에너지원 중에 하나는 원전 에너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욕심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조할 수 있는 건설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오늘 좀 집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와 같은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한국 정부와 사우디 정부가 정상회담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오늘 가장 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모멘텀, 그 중에서도 이 건설 업종이 가장 강하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녹색 도시 계획에 있어서 또 원자력 발전 기대도 전망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건설 업종이 또 이 윤석열 정부의 250만 원 플러스 알파 정책 발표까지 이제 나올 계획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그 시너지가 더 커질 것 같은데,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건설 업종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장에서 가장 큰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업종 섹터가 건설 섹터인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현대건설이 뭐 큰 장대 양봉이 나올 정도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주요 건설사들이 업종 지수를 크게 끌어올리면서 전체 업종군들 안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섹터가 되고 있는데요. 건설 업황에 대한 크기가 지금 코스피 전체에서 가장 높게 되어 있는데 업종 지수가 4.5%
등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까지 모두 다 도시 재생이라든지 신도시 건설에 대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이 모두 다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 또 이 서울시라든지 수도권 집중해서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요. 최근 한 달여 동안에 건설 기자재, 건설주들이 움직임이 좋았는데 오늘 이 사우디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건설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종목들을 좀 본다라면은 단연코 현대건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대건설하고요, 이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미 사우디에서 터널 공사에 대한 발주를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의 이 사우디에서 앞으로도 이제 대규모 건설 사업이 현실화되었을 때 먼저 진행을 하고 있었던 파트너였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컨소시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대건설은 뭐 이 과거에서부터 중동의 이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친중동 성향으로 해서 아마 현대건설 비롯한 주요 건설사들이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늘 9%대까지 움직임이 나왔고 대량의 거래량까지 움직임이 나왔는데 저는 단기 오늘 상승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추세 전환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에 고점을 낮추면서 추세가 좀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이제는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제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 45,000 라인 때는 좀 지지를 꾸준하게 해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까지 본다라면 저는 5만 원 라인 때까지는 손쉽게 좀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 기자재 부분들이요 정말 좋았습니다. 그동안 이 건설 키워드가 부각된 모습이었는데요. 현대건설이 이미 삼성물산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터널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이 있는 만큼 현대건설을 가장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첫 번째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움직임뿐만 아니라요 추세 전환의 위치에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5만 원까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번째 탑픽 종목으로도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이 소식에 투자자분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밀렸는데요. 실적 부진을 내건 엔비디아에 이어서 마이크론도 2분기의 매출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에 큰 영향을 줬는데 이에 국내에서도 반도체 업종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기대치가 낮아진 배경이 또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반도체가 탑재될 수 있는 제품군들이 많이 판매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줄다 보니까 공급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실적에도 영향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이 하락했던 이유도요. 반도체에 대한 공급,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재고 물량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PC라든지 아니면은 노트북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제품군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새로운 물량에 대한 발주가 줄었다. 그래서 공급이 좀 줄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이제 반도체 업황이 2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분기 때까지도 좀 걱정이 된다,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내용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신제품 소식도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오늘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하고 그 9월 달에 아이폰 소식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인텔에서 CPU 이 출시를 올해 이제 하반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CPU 출시와 함께 업그레이드 버전의 PC가 준비된다. 그럼 기업들의 구매율은 바로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은 이 기업들에 대한, 이게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신제품 소식과 함께 업황이 반전될 것이다.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정받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영향받는 일들도요. 어느 정도 좀 한시적인 기간 안에서만 조정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이라든지 이 엔비디아,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생산 순위에서 삼성전자보다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쇼티지 현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좀 공급이 좀 많이 커질 때는 가능하면은 빨리빨리 만들고, 그러니까
공급이 빨라지거나 아니면은 좀 저가 형태로서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을 살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업황이 힘들다 그러면은 재고를 축적하기 힘들다 그러면 불량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최대한 안 좋은 것들은 배제를 해야 돼요. 차라리 좋은 제품들을 사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후순위에 있는 반도체들에 대한 수요보다 선순위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위치가 좀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견고했던 이유도 그와 같은 시장에 대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2분기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특히나 반도체 영역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업황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인텔이라든지 그리고 또 스마트폰 기업들의 중요한 신제품 소식이 나온다라면은 이 업황은 정말 빠르게 반전될 것이다. 그래서 좀 미국과는 좀 다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진 것은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미국보다는 좀 다르게 우리 시장에 대한 견고함은 있을 것이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물량의 발주가 준 게 실적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봐주셨는데요. 그래도 우리 기업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순위에 있는 업체들의 견고한 흐름을 가져가는 만큼 삼성전자도 2분기에 매출 호실적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 간밤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도 그러면 좀 강하게 좀 좋은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미국 안에서는 반도체 업황을 살린다라기보다는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생산 활동에 방해물을 이제 장애물을 다 없애겠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망에 대한 구축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반도체를 챙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안에서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회사이죠. 대미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공장뿐만 아니라 제2공장, 제3공장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하이엔드급에 대한 반도체 제조를 해외에서 아마 만들지 않았었거든요. 국내에서만 만들어서 절대적으로 국내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현지 생산을 가능하게끔 투자 준비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삼성전자라든지 TSMC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속도를 내줄 수 있도록 바이든 정부에서 지원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은 미국 안에서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TSMC 그리고 미국 안에서 반도체 공장을 늘리려고 하는 인텔 이런 기업들이 최대 수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현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에게도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대표님의 이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집니다. 네, 너무 뻔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저는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 탑픽 삼성전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우호적일 때는 반도체, 소재, 장비, 그러니까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을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제일 가장 먼저 미국에서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투자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가장 탑픽이다. 지금 만약에 반도체 종목을 기다린다면은 삼성전자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를 가장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오늘 네. 6만 전자를 깨고 5만 전자로 내려왔습니다. 7만 전자를 좀 기대하게 해줬던 지난주였는데 신제품 공개를 해서도 이 7만 전자는 좀 바라보기가 힘들까요? 일단 오늘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죠. 그러면은 스마트폰 출시 알리는 것인데 사실 2분기에 대한 실적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매출이 반도체 쪽에 나왔어요. 좀 아쉬운 거는 가전 쪽과 스마트폰 쪽인데 이번에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하고 공식적인 출시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초반의 흥행은 상당히 클 것 같고 초동 물량뿐만 아니라 충분히
충분히 추가적인 이 공급까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가 좀 커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는 갤럭시 언팩 행사의 폴더폰 이 시장에 대한 눈높이를 충족시켰는지 안 했는지 오늘 좀 확인해 보신다면은 정말 센세이션했다라고 평이 나온다라면은 오늘의 주가는 내일도 바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6만전자 잘 지켜왔었거든요. 그리고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6만전자 지키고 난 다음에 적어도 64,000원대까지 좀 무난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주봉 상태로 봤을 때 다음 상단 라인대가요. 20주 이평선을 만날 수 있는 64,000원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대까지는 내일 갤럭시 언팩 행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6만 원대만 확인한다면은 64,000원대까지 단기적인 움직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20일 이동평, 그러니까 20주 이평선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은 시간을 더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완벽하게 돌파되는 시점은 인텔의 신제품이 나오는 시점. 그때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삼성전자를 좀 기다리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시장의 기대가 높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적으로 64,000원까지는 좀 가능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탑픽 종목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탑픽 종목은요, 조선주입니다. 지난달 선박 발주량이 세계 1위를 유지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선 기자재 업종이 그 소식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 세계 발주량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뉴스인데요. 이 글로벌 LNG 수급 체계가 변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법안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또 이보다 더 큰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도 될지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울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돈 잘 버는 회사이죠.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이고, 그리고 물동량, 그러니까 발주를 많이 따내는 기업들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 산업이 바로 조선주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난해 연말 때도 좋았는데 올해 초도 좋았고, 올해 초 시작부터 좋았고, 그리고 지난달 7월 달에 대한 성적도 좋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좀 굵직한 이슈를 좀 지나면서 지수가 많이 쉬었는데 이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조선주들 오늘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새로운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선업황에 뉴스를 좀 볼게요. 오늘 한국조선해양 쪽에서 수주를 또 추가로 더해지면서 오늘 이 업황 상승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오늘 나왔던 뉴스는 한국조선해양이 LNG 운반선 7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연출됐고, 조선주들 보시게 되면은 조선사 3사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까지 같이 움직였습니다.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강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좀 좋은 분위기인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선 3사에서 가장 많은 수주를 따낸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오늘 5%대 올라가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오늘 6%, 그리고 삼성중공업 오늘 2%대,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조선해양도 현재 2%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선 기자재 종목들, 한국카본, 그리고 동아화인테, 또 동성화인테, 이와 같은 종목군들도 함께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실적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선주가 정말 연말에도 좋았고 올 초에도 좋았고 또 7월에도 또 호재를 알려주면서 오늘 조선 기자재까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도 대표님이 뽑아와 주신 이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탑픽으로 생각하는 종목은 한국카본입니다. 물론 이제 이 물동량에 대한 수준은 조선 3사 건조회사들이 좀 만들어내지만은 앞으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 선박 형태는 LNG 선박이거든요. LNG 운반선도 수주가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은 선박 자체에 대한 건조를 LNG 선박으로 친환경 선박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 때문에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이 될 것인데, LNG에 대한 포인트를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연료나 아니면 운반선 역할에서
본행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자재 기업이 한국카본과 동성화이텍인데 두 기업을 비교해 본다면은 절대적으로 한국카본이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가에서도 그 흐름들이 바로 보여지는데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박스권을 먼저 돌파한 종목입니다. 오늘은 박스권 상단 이상으로 해서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탄력적으로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인 만큼 자리도 좋았고 또 이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된다라면은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에 대한 산업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카본을 탑픽으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탑픽 종목으로 한국카본을 뽑아주셨는데요. LNG 선박의 계획이 조금 더 활발해지고 있고 또 그중에 보냉제 관련된 기업으로 한국카본이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건설, 반도체주, 조선주까지 특징주들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현재 움직임도 중요하겠죠. 지금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를 살펴보면서 오후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을 좀 보면요. 금양이 좀 눈에 띄는데요. 금양 어떤 소식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금양 종목도 사실은 오늘 네옴시티에 대한 수혜로 해서 움직임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에 오버행 이슈가 좀 완화됐다라는 뉴스까지도 더해지면서 올라왔던 종목인데, 네옴시티에 대한 내용은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버행 이슈 해소 때문에 올라왔다라는 게 가장 좀 직접적인 뉴스인 것 같아요. 일단 오전장부터 해서 좀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이 오전 10시 때까지 급등세를 좀 보였다가 지금 현재 그 가격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데 일단 이와 같이 좀 개별적인 이슈, 그러니까 쌓여 있었던 악재가 조금 완화되는 뉴스들, 시장이 좀 많이 투자심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금연 같은 종목은 과거에 7월 말쯤에 연속적인 상승세, 그러니까 상한가를 두 번이나 갔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탄력성 기대는 해보지만은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투자에 좀 주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응하신다라면은 오늘 자리에서는 한번 올라오고 나서 밀리진 않았지만은 10,000원 선의 주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 라인대가 이탈한다면은 저는 과감하게 손절 혹은 차익 신호를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라인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오전장부터 해서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탄력을 좀 더 지켜보자. 내일장의 탄력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이 종목 들고 가보자라고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네, 2주 동안 G2파워가 정말 강하게 올라와 줬는데요. 오늘도 정말 강하게 빨간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0원대 지지라인 조금 유의 깊게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 깰 수 있는지 안 깰 수 있는지 보면서 홀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좀 특징주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좀 뜨겁게 달궜던 G2파워가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G2파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무상증자에 대한 예고가 좀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권리락이 형성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호재성에 대한 뉴스가 한 번 더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다 호재가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재가 나왔던 게 두 가지. 네옴시티에서 원자력 수주에 대한 모멘텀, 한국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국에서의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친원전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일맥상통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원전은 과거에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 역시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좀 여러 가지 이 형태가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미국에서의 정책과 사우디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서 오늘 급등을 보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컸다라는 점. 그러면은 무상증자에 대한 이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대한 기업에 대한 형태가 신뢰도를 좀 보여서 호재가 된 건 맞지만은 사실은 연속적인 상승은
막연하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은 상한가가 바로 안착되어 있지만은 상한가가 풀린다. 저는 과감하게 차익 실현을 일부 챙겨야 되고 내일도 시초가에서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 지고 있겠지만은 또 역시나 상한가가 풀린다면은 차익 실현 꼭 챙겨야 되는. 혹은 내일 시초가가 상한가가 아니다. 그러면 시초가에서 일부라도 좀 챙기는 그런 좀 단기적인 대응이 내일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G2 파워 같은 경우 정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겹치면서 오늘도 이렇게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무상증자 이슈가 연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가 후에 바로 차익 실현을 챙기는 대응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보시기에 정말 오늘 이 종목은 꼭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특징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봤을 때 오늘 정치인 관련된 종목도 움직임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3.1기업공사라든지 대신정보통신이 좀 상승세가 좋은데 최근에 이 여당 당정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안에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이 뭐랄까 위치가 부각이 되면서 대신정보통신이라든지 3.1기업공사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오늘 오랜만에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정치적인 입지 혹은 이제 그 당권에 대한 경쟁이 나온다라면은 이 유승민 의원뿐만 아니라 당권에 나설 수 있는 또 유력 후보들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면은 가장 쉬운 거는 정치인 테마주처럼 테마주 움직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승민 의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는 거 참고하셔서 향후에 예를 들어서 홍준표 관련된 종목, 안철수 관련된 종목 혹은 이제 다시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인물들을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준비하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네, 오늘 정치 테마주들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승민 의원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대신정보통신도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향후에 이 각 정치 인물들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분류를 해보고 살펴보면 좋겠다라고까지 대응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징주까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슈 브리프 시간 삼성의 언팩 행사도 더해서 전해드렸고 또 조선주의 호재 소식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이광우 대표님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알려드린 알짜배기 정보들은요,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위한 정보들입니다. 다만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책임은 시청자분들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 주식 투자자분들을 위한 정보 채널 세계경제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노란톡에 세계경제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도 1시에 세경브리프 PM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